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크고 웅장하게 새롭게 탄생한 송당 저수지를 곁에 품고 있다. 초등학교와 니사무소가 있는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 약 1.5km.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는 땅을 찾던 사람이라면 깊은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지목 및 면적.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371제곱미터 415평이다. 적당히 크고 적당하게 작다. 이도저도 아닌 면적이 아니다. 400평이 넘는다면 비교적 큰 땅이라 할 수 있다. 못해도 주택 두 채는 지을 수 있기 때문. 늘 말했듯이 모자란 것보단 넉넉한 것이 훨 낫다. 인생은 넘쳐 흘러야 하기에. 매매가 3억 3,200만원, 평당 80만원 꼴이다. 오폐수관이 지나가고 상수도관이 지나간다. 고로 건축이 가능하다. 어디에도 없을 호숫가를 끼고 건축 가능한 땅이 이 정도 금액이면 감사할 따름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넘쳐 흐르기에 충분하다. 인생은 계속 넘쳐 흘러야 하기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면적도 넘쳐 흘렀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흘렀다. 거기에 제일 만족스러운 계획관리지역까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으리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시설을 하기엔 계획관리지역이 최상이다. 접한 도로. 지적공부상 7m 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큰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약 37m.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지적공부상 7m 폭의 도로이다. 앞으로 알박이 땅이 있지만 문제가 되진 않는다. 폭이 좁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시 건축을 하더라도 우리 땅을 안 가릴 문제가 안 될 방향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면적을 떠나 농지는 무조건 필요하다. 100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이므로 농업 경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곧단 것도 필요하다. 만일 그게 불편하다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될 일. 만일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니치맨과 합의하면 쉽다. 추천 용도. 전원주택, 그냥 단독주택, 기농이나 기촌주택. 호숫가 옆에 주택을 한 번쯤은 상상해보지 않았던가. 그게 가능하다. 다시 한번 상상해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이겠는가. 그냥 주택도 좋지만 상가를 섞은 건축물도 이상을 뛰어넘는 완전에 가까울 것이다. 뭘 해도 된다. 도전해보자. 흔하디 흔한 바닷가나 산속이 아니다. 제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호숫가의 풍경. 상상해보자. 그곳의 숙박시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릴 것이다. 나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도 오고 가고. 가격을 생각해본다면 투자용 부지로도 좋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투자용 부지로도 충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의 전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당연히 안된다. 축사. 누가 호숫가 옆에 축산시설에 허가를 주겠는가. 상상도 하지 말자.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 5등급, 지하수 4등급. 세 가지 등급 모두 하자가 전혀 없는 등급이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해당한다. 건축 허가 전에 먼저 심의를 받으라는 것. 제주도 내 어디든 이와 같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무얼 닮았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생긴 거 굳이 못생기지 않았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생김새. 이 정도면 이쁘다. 친절한 니치맨은 혹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접해 있는 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지적공부상 7m 폭의 도로이다. 큰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약 37m만 진입하면 된다. 혹시 우리 땅 앞에 있는 이 땅 때문에 우리 땅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도 걱정하지 말자. 폭이 좁아 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혹시 한다 해도 우리 땅을 가리지 않을 여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앞에 있는 이 땅과 우리 땅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걱정, 일도 하지 말자. 지금부터 제주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호숫가 옆의 풍경을 보러 간다.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풍경이 이색적일 것이다. 출발하자. 출발! 호숫가 옆에 살자.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 구자읍 송당리. 한정된 곳에 구속된 자유롭지 못한 삶은 이젠 가라. 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다. 바다가 일상적으로 흔한 곳에서 난 호숫가 옆에 산다. 나에게 바다는 그냥 잦고 그저 많은 하나의 풍경. 아직도 바다는 내게 짜다. 졸라. 지구상에 널리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결합물인 물은 모두 두 가지, 짠 거와 안 짠 거로 나뉜다. 짠 거는 바다에 있어 해수라 불리고, 안 짠 거는 육지에 있어 육수라 불리운다. 여기서 육수는 내가 여름에 자꾸 흘리는 그 육수가 아니다. 주의하자. 짜든 안 짜든 물에는 생명이 존재한다. 해수에 사는 녀석은 값이 비싸고 맛이 풍부하다. 육수에 사는 녀석은 값이 비교적 싸고 맛이 넉넉하다. 내가 짠 거에 살던 안 짠 거에 살던 물과 낚시는 필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양쪽 어디에 있던 낭만과 세월을 낚는 것에는 늘 자유로움이 함께한다. 누구나 물을 곁에 품고 살며 낚시를 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았을 것이다. 늘 물과 낚시는 동경의 대상이다. 물은 짜던 안 짜던 인간의 심신을 편하게 하고 이롭게 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곁에 품고 살아가는 것. 물을 곁에 품어야 인간은 평온함을 느낀다. 오늘은 이 짠 거와 안 짠 거 중에 안 짠 거를 주제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한다. 안 짠 거를 곁에 품고 사는 모습을 상상하여 동경하며. 내 집 앞 호숫가엔 언제나 물이 가득 차 넘실거린다. 요 녀석은 부드럽고 곱게 자꾸 움직인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면 일단 그냥 좋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았던 그림이 아니던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보았을 이미지가 아니던가. 졸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땅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의 중심에 있어 본 적이 있었던가. 졸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난 송당 저수지 앞에 서 있다. 내 집 앞 호숫가엔 오름이 참 많다. 그냥 물만 곁에 품었다면 이런 감흥은 없었을 것이다. 오름과 물이 발산하는 풍경의 조합은 너무나 평화롭다. 내 집 앞 호숫가에 걸쳐진 오름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에 깊이 느끼어 일어나는 흥취에 취하는 듯 하다. 오늘도 난 마음이 고요하다. 짠 거든 안 짠 거이든 물이 주는 뷰 포인트는 있다. 어느 곳이든 간에 훤히 잘 보이는 곳이 최고. 그곳이 프리미엄 자리. 자세히 볼 수 없다면 일단 가깝기라도 해야 옳다. 그렇게 따져보니 우리 땅은 정말 프리미엄 자리에 있다. 호숫가에 걸쳐진 오름과 물의 향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당연히 우리 땅이 자리한 이곳은 최고의 명당 자리. 물이 있는 곳은 자연적 요인이라 말하고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내가 사는 송단 저수지는 인위적 요인에 해당한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위적인 것은 옳지 않은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물은 늘 옳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좋다. 그래도 오늘 우리 땅을 내가 사야 하는 근거를
굳이 알아야겠다면 굳이 근거는 많이 존재한다.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따져보자. 자연적인 곳에도 굳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다. 자연적인 곳이 굳이 아름답지 않다면 어떨 땐 인위적인 곳이 더 좋고 아름다울 때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적인 것에 꿀리지 않기 위해 인간은 자본적 지출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돈을 팍팍 들인다는 말, 물론 세금으로. 자본적인 지출로 인위적으로 탄생을 하였기에 꾸준히 인간에 의해 관리가 되는 인위적인 결과물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고로 오히려 인위적인 곳이 아름답지 않은 자연적인 곳보다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다. 오늘 우리 땅에 존재하는 송당 저수지처럼 말이다.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차이점 또 하나, 바로 개발 행위의 제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쩌면 이 차이점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인위적인 곳은 자연적인 곳에 비해 행위의 제한이 비교적 프리하다. 자연적인 곳은 원형 그대로를 지켜야 하지만 인위적인 곳은 꼭 그러하지 않다. 쉽고 용이하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결과물보다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같기에 비교적 제한이 없는 인위적인 곳을 보다 더 선호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었다 해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며, 오늘 우리 땅을 구입해야만 하는 근거와 이유 또한 차고 넘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호숫가 곁에 살면 마음이 위안이 된다는 것은 절대 어긋남이 없는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다. 절대 깨지지 않을 마음의 평화. 호숫가 곁에 살면 인생이 즐겁다. 그 가치는 절대 어긋남이 없이 불변하기 때문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호숫가 옆에 살자. 구속되거나 절대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 날 기다리고 있다. 지금부터 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바다가 일상적으로 흔한 곳에서 난 호숫가 옆에 산다. 아직도 바다는 내게 그냥 작고 그저 많은 하나의 풍경. 아직도 바다는 내게 짜다, 졸라. 영성과는 다르게 현재의 송당 저수지는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현재는 물이 채워져 담겨 있으며 빗물을 한데 모으는 수록길에도 모두 시멘트 포장까지 완료했다. 공사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그 완성의 끝에 와 있다. 송당 저수지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홍수와 침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큰 의미와 함께 빗물을 한데 집중하여 모아둔 물은 가뭄시 농업용수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였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고용을 창출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의 증가를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송당 저수지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생산적인 목적의 과정을 지나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모의 큰 호수를 만들기 위해 없던 도로도 만들어야 했으며 빗물을 한데 모아 호수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물길도 만들어야 했다. 이로 인해 수로와 길 사이에 다리까지 새로이 만들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구기지로만 활용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모자란 면적을 채우기 위해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렇듯 호수 하나가 생기면서 창출되는 경제적, 환경적, 생태적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단순히 규모가 제법 큰 호수구나 하고 생각하며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환경적 생활 문화 권역을 만드는 것과 같다.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겨도 절대 쪽팔리지 않는다는 것.
송당 저수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결국 주변 환경은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쭉 환경적 역할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